자, 지난 시간 수업을 하면서요. 첫 번째, 공부 방법이죠. 열 가지 중에서 제가 특히 5가지가 중요하다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중력. 다음에 암기 노트. 다음에 기출문제. 다음에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막판 2달 밀어붙이자. 예, 이것만큼만 지킨다면 여러분들 합격은 정말 수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두 번째. 학교론 출제 경량 분석입니다. 자, 학교론과 민법이 1차 과목. 공부를 처음 하시면 이런 생각합니다. 학계론 60점, 민법 60점. 합격이죠. 맞잖아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 매년마다 1차 과목은요, 똑같은 레벨로 안 나와요. 한 과목은 어렵고, 한 과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과목 어렵게 나오거든. 그런데 똑같이 유시유시 하게 되면 엉터리 전략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일단 60, 60이 아니라 70, 60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60, 60이 아니고 둘 중에서 좀 쉬운 과목, 자신 있는 과목은 70점입니다. 그럼 평균 몇 점? 65점. 여유 있게 합격합니다. 절대 60, 60 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최근 시험은요, 올해는 시험장 분위기를 보니까 올해 시험은 학계론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민법이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전에는요, 자, 올해가 34회 시험이니까. 작년 33회는요, 학계론이 쉬웠고, 민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면 2년 전, 학계론 쉬웠다, 민법이 어려웠다. 그러니 보입니까? 최근 시험은, 자, 전반적으로 학계론이 쉬웠다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민법이 어려웠다가 원래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거든요. 일단 내년 패턴도 이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학교론이 설령 원래처럼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 카페 글 보게 되면, 자, 일단 제 수업 다 따라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맞기가 수월했대요. 게시판 글 있잖아요. 전부 다 70점 다 넘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전부 다에 학계론 70점, 민법 60점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하기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양이 정말 많습니다. 학계론과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학계론에 좀 더 여유를 두게 되면 오히려 편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요, 특히 민법이 분량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평소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민법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민법은. 학계론 공부를 적게 하세요. 몇 대 몇? 7대 3. 민법 비중을 높이세요. 민법. 솔직히 학계론보다 민법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민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7대3로 공부했거든. 했는데 막 시험 치게 되면 적게 한 공부가 70점이 나와. 많이 한 공부가 오히려 점수 적게 나와.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어떨 때 재수만 따라오면요. 시키던 것만 따박따박 해주면요.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건 66 하시면 안 돼요. 뭐 70, 60. 이러면 평균 여유가 있다 65점입니다. 참고로 학교론인 경우에는 특히 요거예요. 요거 샵 표시가 뭐냐? 얘가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학교론에서 가장 난 코스가요.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려워.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지?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9문제, 10문제. 엄청 많은 거예요. 참고로 올해 34회죠. 33회, 32회. 이렇게 분석하면요. 학교론 경우에 계산 문제가 32회 때 3년 전이죠. 몇 문제? 10문제. 작년에 몇 문제? 9문제. 올해 몇 문제? 10문제. 계산 문제. 이렇게만 보더라도 계산 문제가 적게 나면 9문제, 보통 10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해요. 이게 패착입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 계속 안 풀다가 내년 한 5월달 지나서 할까 말까요. 그런데 저는요 12월달부터 계산 문제 풀어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12월 27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6주차 수요일이거든요. 이날은요 3시간 전부 다 뭘 하지? 기초 계산 특강입니다. 남들이 계산 문제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저는 12월달 마지막 수업 때 3시간을 처음부터 계산 문제 푸는 거예요. 기초를 잡아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달라집니다. 남들은 포기하기 바빠. 여러분들은 허무하게 웃으면서 계산 문제 우리도 자신 있대. 전략이 다르잖아요. 전략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계산 문제는 얘는요. 털만 잡아버리면 오히려 점수 따기가 좋아요. 털에 박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계산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이제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더라. 가능한 거백을 넘기셔야 됩니다. 자, 일단 1차 개념 2과목인데 어쨌건 몇 점 전략? 70점, 60점. 아주 안전합니다.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프린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죠. 제목이 34배 학교론 기출문제 경향분석입니다. 그럼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론 지금 책 기본서가 없잖아요. 공부를 또 처음 하시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뭘 보고 만족하자? 요 프린트를 보시면서 처음 들으면서 학교에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요거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 눈도장이 중요하거든요. 눈도장만 찍어두시면 돼요.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그걸 제가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올해 시험이죠. 34회에 출제론을 보게 되면 먼저 학교는 크게 제 3편입니다. 제 1편 보시면 부산학 총론이고요. 내려가서 제 2편 강론. 뒷페이지 볼까요? 자, 뒷페이지 보시면 3편 감정평가입니다.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3개 파트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자, 총론 파트를 보시면 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가로 3 적어주고요.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최근 시험은. 따라서 총론 파트가 몇 문제 나와? 세 문제가 나와. 그럼 목 차볼게요.
1번 부동산 개념과 분류, 2번 부동산 특성 속성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출제 형태를 보시면 개념과 분류에서 두 문제 나왔죠. 부동산 개념 한 문제, 토지의 용어 한 문제. 그다음에 내려가서 부동산 특성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3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3문제가 잘 나와요. 가장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다음에 2편 내려가죠. 2편 보시면 자, 강론 파트가 총 목차가 6개 목차인데요. 자, 큰 목차부터 보세요.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부동산 시장, 3장 부동산 정책, 4장 부동산 투자, 5장 부동산 금융, 6장 개발 관리. 6개 파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봅니다. 자, 1장은 부동산 경제인데요. 목차가 또 1번, 2번이 있죠. 먼저 1번 부동산 수요 공급, 다음에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있죠. 부동산 수요 공급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4에서 5 적어주고요. 네 문제가 나와요. 일단 학교론 기준은요. 자, 기준은 5다. 자, 5문제 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자, 목차 1번 있죠. 수요 공급 제목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지금부터 별표는 뭐지? 5문제가 나와. 핵심 단어. 중요한 겁니다. 네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올해 시험은 4문제 나왔죠. 4문제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수요 증가 요인, 두 번째 부동산 수요 공급, 세 번째 가격 탄력성, 네 번째가 균형 가격, 이렇게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번째 있죠. 균형 가격 괄호 전화기 그림 있잖아요. 이걸 조심하세요. 균형 가격 전화기 얘는요. 글씨가 굵죠. 고딕체. 자, 지금부터 글씨가 고딕체고 굵은 글씨인데 괄호 전화기가 있다. 전화기. 전화기니까 뭐가 떠올라요? 다이얼 숫자가 있잖아. 얘가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고딕체 굵은 전화기가 뭐? 계산 문제. 그래서 균형 가격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감 잡아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수요공급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일단 새겨두시면 돼요. 다음에 2번요. 경기 변동. 경기 변동에다가 적어줄래요?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런데 원래 한 문제 나왔죠. 거미집 모형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자, 목차 2장 내려가서 부동산 시장론인데요. 시장론은 1번 부동산 시장, 2번은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다가 적어줄래요? 이렇게 1에서 2 적어주고. 부동산 시장은 주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참고로 올해 시험은 빵이죠.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35회 내시험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감을 잡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2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입지 공간 구조론 제목에다가 적어주세요. 3에서 4 적어주고. 선언 문제. 주로 3문제가 잘 나와. 그런데 올해 시험 엄청나죠? 무려 6문제. 이거 심해요. 올해 시험은 6문제가 나왔다. 이거 정말 오버했어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통은요, 서너 문제, 3문제가 잘 나오는데 6문제 너무 심해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자, 이제 그 내용들이 보일 겁니다. 이론 문제가 4문제고, 전화기 2대, 계산 문제가 2문제네. 이론 문제가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 지대 이론, 공간 구조론, 이렇게 4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계산 문제가 확률 모형, 입지 계수, 이렇게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장 내려가죠. 3장 보시면 부동산 정책론. 3장 정책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4에서 5 적어주고. 5가 나왔네. 그럼 앞에다 뭐하지? 별표.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정책은 4문제, 주로 5문제 안팎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총 5개 파트죠. 1번 부동산 문제, 2번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기능, 3번 토지정책, 4번 주택정책,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입니다. 참고로 올해 시험 5문제 나왔죠. 5문제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몇 개인가? 두 번째, 정부의 시장 개입. 세 번째, 주거정책. 네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다섯 번째, 부동산 조세의 종류. 자, 다섯 번째, 부동산 조세 있죠. 얘는요, 최근 시험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이지, 2차 과목. 2차 과목에서 세법 따라 공부하시죠. 김성래 교수님입니다. 수업 정말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을 듣게 되면 세법에서 뭐지? 총론 파트. 총론파트에서 국세, 지방세, 자, 보유시, 취득시, 양도시. 기본 공부하잖아요. 그런 종류가 여기서 잘 나와요. 그래서 세법 공부하면 그냥 쉽게 푸시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사하게 되면 어디까지? 세법까지 기초를 묻더라.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잘 나옵니다. 자, 4장 내려가죠. 부동산, 투자론. 자, 문항수 적어줄까요? 투자론. 여기에서 7 적어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6, 7문제. 그러니까 얘도 5문제가 넘어가네. 별표, 핵심 단어입니다. 6, 7문제. 자, 목차를 보시면 5개 목차죠. 1번 투자의 의,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 3장 포트폴리오, 4장 화폐 시간 가치, 마지막으로 5장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몇 문제입니까? 6, 7문제인데 올해 시험은 꽤 많죠. 몇 문제? 8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세부 목차 보게 되면 이제 한눈에 보이죠. 이론 문제가 4문제, 계산 문제가 4문제. 계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투자의 위험을 묻는 문제. 다음에 두 번째, 수익률. 다음에 투자 종합 문제.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자, 계산 문제가요, 투자 가치 계산 문제, 부채 감당률, 세후 현금 환율 성수,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 기법의 종합 문제.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잡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집중이 되겠네요. 계산 문제. 쏟아집니다. 다음에 5장 내려가죠. 자, 5장 보시면 부동산 금융. 자, 금융에다 문항수 적습니다. 최근 시험은요, 금융에서는 5에서 6 적어주고요. 대선 문제. 보통 5문제가 잘 나와요. 대선 문제. 자, 목차 보시면 4개 있잖아요. 1번 부동산 금융 개설, 다음에 2장 저당 대출 제도, 3장 저당 유동화 제도, 4장 부동산 투자 예사. 4개 목차인데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몇 문제입니까? 3문제. 3문제.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다. 잘 보세요. 올해 시험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6문제 많이 나왔고, 금융이 많아야 되는데 적게 나왔고, 그래서 비중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융은요, 적게 나왔는데 얘가 뭘 의미인지 압니까? 다시 내년 시험은 원위치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2문제는 더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원위치가 될 겁니다. 다음에 6장입니다. 부동산 개발 관리. 목차가 4개죠. 1장 부동산 이용활동, 2장 개발활동, 3장 관리활동, 4장 마케팅 활동입니다. 자, 먼저 1장 부동산 이용활동은요, 참고로 제목에다가 세모 적어주고, 이거 애매합니다. 왜 세모했느냐? 여기서는 계속 안 나왔어요. 영하기도 그렇고. 참고로 최근에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죠.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는 것들은 이거 공부 매달마다 하게 되면 시간 낭비거든요.
계속 안 나기 때문에 저는요, 수업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수업 안 해요. 계속 건너뛰다가 언제 가서 나중에 7월, 8월 문제 풀이반 들어가면요, 그때 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설명 한 번 하고 말 겁니다. 한 번으로 딱 끝낼 거예요. 왜? 안 중요하니까. 계속 안 나왔어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 활동은 따로 7, 8월 달 문제 풀이 공부하면서 그때 한번 딱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아주 약해요. 자, 2장 부동산 개발 활동은 문항수 적어줍니다. 어떻게? 2 적어주자. 두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자, 한 문제가 나왔죠. BOT 방식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다음에 3번은요, 부동산 관리 활동인데 관리 활동은 문항수는요,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원래 오바 있죠. 두 문제. 그러니까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래서 관리 방식과 비림사고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틀림없어. 원래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내년 시험에 두 문제 나올 수가 없어.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0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4번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문항수 적어줄래요? 1 적어주고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원래 시험도 마케팅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마지막으로 제3편 감정평가로입니다. 제목에다가 문항수 적어줍니다. 여기에서 7 적어주고요. 6, 7문제. 그러니까 얘도 5문제가 넘어가네요.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니까, 자, 앞에 거 봅니다. 투자론에서 6, 7문제. 그리고 다음 게 뭐였죠? 금융. 금융에 별표 안 됐죠, 그죠? 왜? 5문제인데. 금융 앞에다가 별표합니다. 별표가 빠져있는 거예요. 금융 별표. 그리고 원래는 적게 나왔어요. 어쨌건 금융은 늘 5문제 안팎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론 6, 7문제 핵심 단어인데 목차 보게 되면 총 4개. 1장 감정평가 총론, 2장 감정평가 3방식, 3장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4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총 올해 시험 6문제가 나왔고요. 참고로 요거 있죠. 양이 되게 많습니다. 조금 시끄럽죠? 예, 저 지금 수업은 약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강남에서 수업 오래 했었는데, 강남 그 10분 출국거예요. 대여변 바로 옆에 학원이 있는데, 그때는 수업하는데, 시급합니다, 밤에요. 왜냐면요,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라빠라밤 하거든. 계속 그 수업 올려버리니까 수업이 안 돼. 아유, 애를 먹었습니다. 자, 감정평가로는요,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 어렵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이 나 이거 공부 안 할래? 포기해요. 무슨 말이죠? 아주 약하다. 간평은 쥐약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또 그 표를 보니까 계산 문제가 몇 문제예요? 전화기 2개. 계산 문제 나와. 계산 문제. 유의할 점은요, 간평은 틀림없어요. 양도 많고 어려운 건 사실이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양 많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병이하게 나와. 양도 많고 어려운데 틀만 탁 잡아버리면요, 따먹기 좋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틀만 잡으시면 돼. 무슨 말이죠?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오히려 얘가 전략입니다. 남들이 전부 다 포기하기 힘들어할 적이야. 아주 쉽게 여유있게
고득점 가능합니다. 이론도 쉽고 계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극복이 되어버리거든요. 어쨌건 이 부분도 난이도 높지만은 틀만 잡으면 의외로 좋은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총론 파트에서 올해 시험은요, 지역 분석과 개별분석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3방식은요, 보통은 3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둘 다 계산 문제. 공시지가 기준법과 정해법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에 3장 규칙이 있죠. 규칙에서는 물건별 평가 방법 그리고 규칙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공시 제도가 꾸준하게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공부는 안 했지만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빈도를 분석하니까 어디가 중요한지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또 한눈에 보니까 어디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결국 한눈에 보니까 핵심 단원 별표가 몇 개? 총 5개. 5개.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파트가 5개다. 첫 번째가 뭐죠? 수요 공급. 두 번째가 정책. 세 번째가 투자. 네 번째가 금융. 다섯 번째가 감정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학교로는요, 요 5개 파트가 어려운데 특히 가장 어려운 게 투자론하고 감정 평가입니다. 요거 2개 시급합니다. 문제도 6, 7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시면서 학교론이 어디가 중요한지, 또 파트마다 계산 문제가 어디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지도 한눈에 파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정리합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결국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별표하고요. 샵 표시. 별표가 뭡니까? 핵심 단원 5문제 이상. 샵 표시가 뭐죠? 전화기 그러니까 그림이 복잡하니까 그냥 계산 문제. 샵 표시. 2가지로 구분합니다. 2가지로. 자, 그러고 보니까 결국 자, 핵심 파트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수요 공급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 세 번째가 투자론. 네 번째가 금융.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문항수 확인하시죠. 수요 공급 몇 문제? 4문제죠, 4문제. 자, 정책 몇 문제? 5문제. 투자가 많았죠. 몇 문제? 8문제. 금융이 적었죠. 겨우 3문제. 감정평가 몇 문제? 6문제. 핵심 단어. 올해 시험. 다 합쳐볼까요? 9, 17, 20, 26. 총 40문제. 중에서 26문제. 그럼 감 잡히죠?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5개 파트에서 학교로는요,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출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뭐만 빼고 정책, 부동산 정책은 전화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책만 계산 문제가 없다.
근데 나머지는요, 예, 계산 문제 다 가능해요. 예,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핵심 파트가 5개인데 뭐만 빼고 정책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 문제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처음 공부하시면서 학계로는 어떤 경우도 5개 파트를 제대로 잡자. 그럼 이런 게 있어. 학교는 기본 소개하세요. A가 있고 B가 있대. A는 참 성실해요. 꾸준합니다. 늘 한결같아요. 어떻게? 매일 예외식 꾸준히 공부하고 계속 공부합니다. 기본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참 성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한 바퀴 돌리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손때가 고르게 묻었네요. 고르게. B는요, A랑 달라. 책을 고르게 안 보고 5개 파트.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간평. 여기서 3분의 2가 나오잖아. A가 고르게 볼 때는요, B는요, 한 번 볼 때 요 핵심 파트를 2번 보고 3번 보는 거야. 뭐지? 강약 조절. 그러니까 이제 B는요, 책에 손때가 묻었는데 요 5개 파트면 손때가 수북하게 묻었네. 누가 합격할까요? 얘가 합격하겠지. 비중을 다르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요 5개 파트만 잘하게 되면요, 오히려 뭐 전략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얘는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조 안 하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강조하면 틀림없이 내년 5월까지는 손도 안 돼. 계속 내몰라라 지나갑니다. 7월 8일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찍어주는 거 막 온갖 유튜브 다 뒤져가면서, 예, 어떤 좀 빠른 방법이 없을까? 뒤늦게 허겁지겁 하거든요.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체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헤매지 말자. 남들이 다 헤매고 늦게 할 적이야. 저는 12월부터 계산 문제 기초 강의 깔아주면서 꾸준히 차근 올라가거든요. 또 나중에 오래 걸리면요, 계산 문제를 유형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확 걸어주거든요. 그걸로 땡, 거기서 다 나와요. 원래도 10문제가 제 특강료로 전부 다 나왔거든. 카페 오시면 압니다. 특강이 전부 다 정말 고스란히 다 나왔네. 너무 계산 문제 수월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하고 다르게 공부하세요. 우리 시험은요,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분명히 24만 명. 응시했잖아요. 그럼 이제 11월 말 되면 뚜껑은 열어보면 알겠지만 한 2만 명 잡을게요. 어려웠다고 하니까 2만 명 잡아볼게요. 그럼 겨우 한 10%도 채 못 되겠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중에서 2만 명 번다고 가정에서 본다면 10%가 안 됩니다. 합격률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명 채면 1명 붙고 9명이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떨고 내야지. 올해 시험도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라 10% 잡아도 9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이제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래 강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만큼은 이런 일반적인 흐름에 얽매이지 말라. 탈출하자. 그래서 첫 시간부터 방법 10가지. 이것만 지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상위 10%보다 더 우수한 방법이거든요.
이걸 미리 알려두고 수업을 드리고, 학교론도 미리 뭐지? 계산 문제부터 처음부터 잡아나갑시다. 예.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된 방법 갖고 집중하시면요, 예. 그러시면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예. 자, 계산 문제가 최고 시험 예외 없습니다. 몇 문제? 8문제에서 10문제. 9문제, 10문제.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32회 시험에서 10문제. 작년 33회 시험에서 9문제. 올해 34회 시험에서 10문제. 감 잡힙니까? 9문제 아니면 10문제지. 어떤 확률이 높아? 10문제 확률이 높아요. 객관적으로. 맞냐? 제가 출제율이라면요, 더 내겠어. 10문제가 아니고 한 13문제 내겠네. 왜? 시급하라면서. 예. 어차피 계산 문제 남들이 전부 다 소리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출제원들이. 예. 더 내도 할 말 없지.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3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본 10문제가 나와. 계산 문제. 그래서 명심하세요. 남들이 신경을 안 써. 언제까지? 내년 5월 6일까지 신경 안 씁니다. 타건 지켜보세요. 손도 안 대, 그냥. 계산 문제. 게시판 글 보게 되면, 까지 그 찍어버려, 그냥. 예. 다, 넘어가지. 넘기래. 패스하래, 그냥. 예.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누구나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게을리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 불에 들어가지 말자 말입니다. 이 벽을 깨야 됩니다. 이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를 알아요.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계산 문제를 미루고 안 풀고 계속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파악해보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 공감합니까? 공감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압니다. 예. 두 번째는 수학을 못했어. 잘하시네. 제가 말하는 답이 두 가지야. 공통분. 이것 때문에 미루고 제끼고 소홀히하고 막 겁을 내 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부터 편견을 깨세요. 정답은요, 둘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아서, 이건 핑계. 변명입니다. 참고로. 보이죠? 하루 10분이 기적입니다. 하루 10분이 기적. 기적에서 얘가 나옵니다. 출판사가요, KBS 수요기획팀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책으로 나온 겁니다. 11월, 12월,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과정이죠. 입문과정에서 바로 본수업 들어간다.
어차피 시간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 입문 과정이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사이트, 통찰력,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힘을 쓰는 건지, 예. 어느 게 또 흐름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 이 시간 계속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1월 달부터는 진도 때문에 1년이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제 수업을 따라오게 되면, 자, 분명히 수업을 들으니까 뭔가 의욕이 생기고, 힘이 되겠다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단항이 더 설명하면 뭡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서는 핑계다, 변명이다, 쓸데없다. 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은, 사람은 나이가 언제부터 몸이 노화될까요? 대충 아시는데? 사람이 몸이 노화되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 하면요. 20세부터요. 20세부터 몸이 노화됩니다. 그럼 저는 한참 마시 가세요. 20살부터 몸이 이제 노화된대. 30부터 면역이 떨어진대. 면역. 다음에 40부터요. 신경이 확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신경통이 오는 거죠. 근데 20, 30, 40 여기서 뇌 기능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여기서 뇌가 떨어진다, 뇌 기능 떨어진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인간은 언제까지? 65세. 65세까지는 뇌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계속 책 읽고 생각하고 계속 머리를 쓰게 되면요.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발달이.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다, 나이가 많아서 다 핑계지, 변명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이 같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등에 나이가 많다, 머리가 나쁘다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결론, 변명이다, 핑계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가 안 해서, 게을러서, 안 풀어서 그렇지. 했다면 이보다 쉬운 게 없거든요.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을 못해서, 솔직히 저도 수학 못했습니다. 예. 쫄쫄 헤맸습니다. 예. 정말 수학은 약했어요. 수학. 학교는 계산 문제는요, 수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학교는 수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교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다, 산수. 산수의 산수. 수학 아닙니다, 절대. 네. 여러분은 산수가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잖아. 산수가 되면 뭐가 떠올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뭐지? 가감성제. 얘가 산수예요. 다음에 혹시 분자 분모 아시죠? 다들 끄떡하셨거든요. 예.
이거 산수고 산수. 예. 그러니까 학교론 계산 문제는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예요. 예. 이것 빼고는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 분수가 되면 보통 이제 2분의 1이다. 분자 분모. 아시잖아. 그러면 2분의 1은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0.5가 되는 거잖아. 예. 다 아시는 거잖아요. 수학이 아니잖아, 이게. 다음에 좀 어렵게 해볼게요. 어렵게.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아, 복잡해요. 복잡한 거 아니죠? 계산해 볼까요?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다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6. 그럼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나오죠. 이런 정도야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요 범위. 그러면 자, 이걸 다 아는데 학교는 기본서 어느 책이고 보세요. 만약 여기에서 자, 여기에다가 3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루트가 붙더라. 분모가 로그가 붙더라. 이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루트가 나오고 로그가 나오고 미분, 적분 등등등 그런 기원하면 저도 못 풉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 용어들이 하나도 없어. 루트니 로그니 뭐 미분이 적분이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뭐 가감성제에다가 분자분모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수학이니까 안 돼. 또 거짓말이야. 자기 변명이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못 박아버렸어요. 학교는 수학이다 산수다. 산수다. 산수면 어렵다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 27일 날 그때부터 계산 문제에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 없이도 제가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따라보게 되면 어려운 거 아니네. 할만하네. 미리 제가 매를 주는 겁니다. 맞아 보시면 이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이겨내자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지껏 현드리면서 왜 이런 걸 강조했느냐. 학교로는 결론적으로 핵심 파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수다 산수. 결국 학교에서 계산 문제는 결국 공식만 암기가 되었다면요. 암기만 되었다면 이 공식에다가 숫자만 따박따박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학교는 100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요. 특히 핵심 파트 집중적으로 제가 강조할 거니까 요거 올라가지. 특히 간평. 남들이 포기해요. 또 올라오지. 쉬워요. 계산 문제. 특강에서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대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2교시는 출제기능을 걸 보면서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그래도 핵심 파트가 이런 게 중요하다. 계산 문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백만 깨어버리면 학교는 출발은 70점 얼마든지 쉽게 가능합니다. 힘을 내시고요. 쉬었다가 교재 보겠습니다.